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례 또 이내기 부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 보시는 모습이 소위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을 추녀 위에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녀 위의 추녀라고도 그러죠, 저 사례를. 그런데 그 건축의 그 용어들이요, 한자로 쓸 때하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사례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례 그럽니다만은 한자로 쓰졌을 때는 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수분들이나 또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약간씩 발음상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뭐 초매기, 이매기 이럴 때도 서적 같은 데는 보면 매기로 나오고 목수분들은 그냥 매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이 좀 통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현장 위주로 우선 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사례 보통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자 표기하고는 다르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석가래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연. 부연이라는 것은 떠 있는 석가래다 이런 말입니다. 부연. 그 떨부자를 써서 부연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각제거든요. 그래서 사각제, 석가래를 사각제로 할 때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걸 그 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우리나라에서는 통칭해서 그냥 이 둥근 나무를 표현할 때 쓰는 연자를 그대로 쓴다.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사각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역시 부연이다. 연자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월출산 도갑사 지금 추녀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연하고. 그런데 왜 이제 월출사 대웅전 추녀를 보느냐 하면은 이 부연이 바로 저 월출산 도갑사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요. 설화가. 그 도갑사가 그 신라시대 때부터 굉장히 그 왕실에서 또 지원하던 그런 사찰이고 해서 굉장히 큰 사찰이었습니다. 한때는 어마어마한 그 크기를 가진 사찰이었는데 99간의 정각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도목수가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쭉 하는데, 나무를 전부 다 그 치목을 다 하고 보니까 석가래가 짧았다는 거예요. 글쎄 도목수 정도 되는 분이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부연을 재밌게 설명하는 설화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도목수가 이게 참 나중에 그 위에서 왕실에서 알면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판이라, 그래서 진심을 잊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며느리가 아버님의 시아버님의 고민을 듣고는 그러면은 그렇게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처마를 덧대서 다시 처마를 하나 더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슬기로운 걸 많이 내놔요. 이때도 보면은 며느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설화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불교 집안에서도 또 보살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고 있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여성분들이 슬기로운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뭐 여성들 너무 뭐 아래로 깔아뭉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무래도 2조 때의 그 어떤 유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집니다만은, 이런 설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여성분들이 슬기롭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마 아래쪽 석가래는 짧고 다시 그 위에 또 하나를 뽑아서 부연을 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연을 걸 때 평고대를 다시 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평고대의 다시 곡선을 잡습니다. 이것을 이매기 잡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연은 처마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른 목골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만은 그 뒤쪽이 숙여져 있고 앞쪽이 들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붕이 새가 날개를 펴듯이 난립하게 보이게 이렇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지붕이 높으니까 당연히 실내의 채광도 잘 된다. 그런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연은 추년은 똑같이 나갑니다만은 부연은 이렇게 전면이 있으면요.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져서 한층 더 지붕을 들어 올려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에서 보는 것하고 이 각도에서 보는 것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형태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고,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사각으로 쭉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소위 그 부연이라 그런다. 밑에 석가래는 둥글고 부연은 사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각과 직선과 소위 곡선의 조화, 이 우리 한옥은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을 하질 않고 계속 변화를 주면서 이처럼 조화를 맞추어 준다. 그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연을 다 하고 나면은 이 부분, 소위 그 부연과 부연 사이 부분이 이게 뜹니다. 뜨게 되면 여기에 새 같은 것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안에서 야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남색 부분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판으로 막습니다. 그것을 착고매기 혹은 단골매기라고 그러는데 착고판 끼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부연 양쪽에다가 홈을 파두고 각재, 판재를 끼워 넣어서 위를 대패질을 해서 면을 고릅니다. 저것을 착고매기 혹은 단골매기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패질해서 면을 겨루냐 하면 그 후에 다시 또 부연개판을 소위 뚜껑 덮는다 이런 식이에요. 부연개판을 거기에 덮기 때문에 대패질해서 면을 고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연은 그 부연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긴 나무를 뒤쪽에 대고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연 느리게, 소위 눌림목이다 이런 뜻이죠. 부연이 뜨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이매기를 본 평고대가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다가 느리게를 대고 못을 박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단연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단연이라는 것은 짧은 석가래다 이런 이야기죠. 장연, 단연 그럽니다만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것이 소위 우리가 보는 석가래입니다. 이걸 이제 장연이라 그러죠. 긴 석가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건축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중도리가 됩니다. 중도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상중도리, 하중도리 그럽니다. 그래서 중도리에서부터 여기가 주심도리고 그 다음에 외목도리입니다. 그래서 외목도리, 주심도리, 그 다음에 그 하중도리, 중도리 이 도리 4개가 이렇게 걸려서 소위 그 장연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중도리에서부터 상중도리와 종도리에 이르는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이 짧은 석가래, 단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곡선이 좀 완만하게 올라옵니다만은 각도가 여기서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지붕 전체의 그 곡선을 잡아주고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 올라갑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꺾느냐에 따라서 지붕이 삐죽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편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매를 잡는 각도를 이제 그 단연이 결정적으로 잡아버리는 그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물론 앞쪽에 장연만 걸려도 물매는 거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또 저 단연을 가지고 그 물매의 급하고 느린 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종돌이 위쪽에 단연을 긁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단연을 다 긁고 나면은 이제는 옆으로 가서 합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합각은 그 지붕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소위 합각이라 그럽니다. 이 합각을 이제 그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팔짝 지붕일 경우에 이제 저 합각을 우선 만들 때는 추녀 위에다가 양쪽의 추녀 위에다가 발을 대고 사람 인자 모양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판재, 소위 그 목판 판재를 적당한 높이로 받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그쪽으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으면서 아울레로 거기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는 있게끔 해주는, 통풍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합각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다가 박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박공. 지금 박공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합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판재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일 때 이것을 소위 박공이라 그럽니다. 그 절지붕 같은 데 가 봤을 때 바로 저와 같은 형상을 봤을 겁니다. 저걸 박공이라 그러죠. 물론 이 위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뭐 또 이게 나중에 장기연이라고 하는 것을 또 걸게끔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만은 저 장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이제 석가래 형식이죠. 그래서 연자를 쓰고 있는 건데 장기연이 아니고 목기연을 이제 거기 붙이는데 이것은 그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 목기연을 걸고 앞쪽으로 다시 또 그 개판을 대서 앞쪽으로 좀 더 빼주는 그와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팔짝 지붕일 경우에는 밑에 그 다시 또 이렇게 지붕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안 나와도 됩니다만은 저것이 이제 그 맞배 지붕일 경우에는 훨씬 팔짝 지붕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기연 부분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판을 덮지 않으면 그 기와를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목기연을 좀 빼주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박공 널판에서부터 이렇게 목기연이라고 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그 위에다가 다시 개판을 덮고 그 위에 이제 나중에 그 기와가 올라가는 그러한 형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기연 개판 위에는 너세기와라고 하는 소위 특수한 기와가 저기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기와 모양을 이제 볼 때 한꺼번에 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날개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합각을 만드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팔짝 지붕일 경우에는 이게 조금 밑에 되는 것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맞배 지붕 같은 경우에 옆에 보시면은 용마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와가 쭉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박공판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람을 막아주는 풍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풍벽. 그래서 판재를 대고 쫄대를 이렇게 그 판재 사이를 쫄대로 대해서 비가 들이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막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만은 꼭 맞배 지붕이라 해서 꼭 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덕사 대웅전 같은 데 보면 이거 없죠, 지금. 수덕사 대웅전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바로 풍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어사 대웅전 같은 데 가면 저 풍벽이 있죠. 같은 그래서 맞배 지붕이지만 풍벽이 있고 없고도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그 지붕 부분 일을 맡은 목수분들의 일은 대체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지붕 일은 와공들, 기와공들이 올라갑니다. 기와공들이 올라가서 그 다음 일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석가래가 다 걸리고 했기 때문에 산자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그 위에 올립니다.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석가래 위에다가 쌀이나무라든지 아니면 잠복이라든지 물풀의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엮어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위에다가 흙을 또 올려야 되고, 또 바로 밑에 그 판재에다가 바로 흙을 올리면은 판재가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골고루 석가래에다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을 엮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석가래 위에 산자를 엮어서 지금 올려둔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뭐 좀 굵은 나무도 있고 뭐 좀 가는 나무도 있고 이래서 엮여 가지고 있죠. 저 부분이 소위 산자 엮기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